안녕하세요. 아우터플레인 유저 여러분, 아우터플레인의 퍼블리셔 메이저9의 이도환입니다. 개발자 편지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린 이후에 오랜만에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꾸준히 게임을 즐겨주시는 많은 유저분들 덕분에 이렇게 자주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요즘 정말 큰 감사함과 행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현문수 PD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현문수 PD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저 여러분. 개발을 맡고 있는 현문수 PD입니다. 아우터플레인의 새로운 시작과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 직접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간 이후의 업데이트 내용과 개발팀이 준비 중인 여러 변화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개발 소식과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매월 주기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이니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PD님. 네, 너무나 오랜만에 이제 정규 방송을 하게 되다 보니까 먼저 유저분들한테 선물을 드리고 시작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PD님께 부탁드린 게 있는데 어떠세요, PD님? 안 그래도 본부장님과 같이 이제 협의한 선물을 이제 준비를 했고 코스튬 쿠폰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에 보이는 쿠폰 코드를 입력하시면 발렌타인 코스튬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와, 이런 통 큰 선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발렌타인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캐릭터이다 보니까 유저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PD님께서 업데이트 관련 유저분들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업데이트 내용이 많이 준비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유저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업데이트를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소식은 11월 4일 그노시스 비엘라가 한층 강력해진 이격 버전으로 모노분들께 등장했습니다. 독과 거미의 매혹적인 힘을 지닌 그녀가 게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저희도 기대가 큰데요. 그노시스 비엘라는 체력을 공격력으로 사용하고 산성독이라 불리는 체력 비례 종독을 적에게 중첩, 폭발시켜 큰 피해를 입히는 부르저 캐릭터입니다. PVE에서는 생명 페트와 생퍼 무기, 관통 악세 정도를 착용하시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최초 계획이 체력만 높여도 데미지가 충분히 높아지는 쉬운 구조를 생각했기 때문에 복잡한 스킬 설명과는 달리 실제 운용은 최대한 많은 산성독을 부여하고 폭발시키는 간단한 핵심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보스 대상으로 추가 산성독을 부여하고 협공을 통해 산성독을 또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나드 에바를 비롯해 협공을 사용하는 캐릭터들과 조합하시면 자신이 턴이 왔을 때 스킬 3 그리고 버스트 2로 연계되는 폭발 피해로 보스에게 매우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노시스 비엘라 자체는 공격력이 좀 낮기 때문에 협공 조건을 맞추는 덱과 템 세팅은 필요하고 AP 수급 탈리스만을 착용하시면 첫 턴에 스킬 3과 스킬 버스트 2를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탈리스만이 없다면 데미우르고스 델타나 AP를 주유하는 캐릭터들을 기용해서 좀 더 쉽게 버스트 3단계까지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PVP에서는 속도 세팅, 체력 세팅, 관통 세팅 등으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건데 2주년 시점부터 6개월 이상 PVP 메타를 주도했던 데미 누나를 일정하게 억제하는 형태로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PVP 메타가 과도하게 하나의 캐릭터에게 의존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된 그노시스 비엘라를 통해 좀 더 다양한 시도와 조합의 재미가 발생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강력한 캐릭터가 출시되어서 유저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 저 또한 또 강력해진 그노시스 비엘라를 활용해서 다양한 조합과 전투를 즐기고 있는데요. 이게 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서 앞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을 캐릭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소식일 것 같은데 데미스텔라의 변화가 드디어 생기죠? 두 번째 업데이트 소식으로 데미스텔라의 밸런스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정을 통해 데미스텔라의 전투력이 크게 향상되어 다양한 전투에서 활용도가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네, 데미스텔라의 경우 스킬3 월드 이즈 마인의 사용이 어려운 점, 그리고 복수가 터지지 않으면 밸류가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로 사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먼저 전반적인 AP 수급을 상승시켜 PVE나 PVP 모드 스킬3 월드 이즈 마인을 기존 대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방어 관통 능력을 부여해서 기존 대비 강력한 딜을 뽑아낼 수 있게 조정도 되었고요. 만약에 마법사의 탈리스만을 활용하여 전투에서 사용하신다면
PV2에서는 3, 4턴 만에 버스트 3단계를 쌓을 수 있어 스킬 3, 그리고 다음 턴에 버스트 3단계, 스킬 3으로 이어지는 콤보를 과거보다 잘 쓸 수 있게 되어 PV2에서 딜량이 크게 증가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고유 버프를 추가해서 자신의 체력보다 낮은 대상과 비타격형 스킬을 사용하는 회복형이나 버프 계열 캐릭터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게 변경되었는데 6초월 효과의 실드 지속 시간도 향상시켜 기존보다 PVP에서의 밸류를 높여봤습니다. PVP에서는 이번에 추가된 그노시스 비엘라와 데미 델타를 함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미 델타의 에테르 부스트가 암속성 대상인 그노 비엘라와 가장 공격력이 높은 데미 스텔라에게 함께 적용되어 속도가 느린 방덱 상대로는 새로운 운영법을 시도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 같은 조정을 거쳤지만 데미 스텔라의 경우 여전히 공격력과 체력을 혼용해서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 조정 이후에 유저분들의 PVP 기용률과 의견을 살펴보며 해당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완할지 체크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도 데미스텔라는 기존의 반격 스킬을 되게 유용하게 활용했었는데 이번 상향으로 인해서 더 다채로워질 것 같아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던 소식인데 PVP 쪽에서도 이제 변화가 있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소식 같은데요. PVP에서 블라인드 모드를 제거했습니다. 방덱 승률을 올려주는 역할도 했지만 승리 목적의 덱 구성을 진행하는데 사실 너무 난해한 요소였지요. 이간 시점부터 계속 제거하려고 했었는데 저번 패치를 기점으로 이번에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방덱 파괴 형태의 PVP 모드에 블라인드 기능으로 운에 좌지우지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고 계획된 택틱을 전개하지 못해 스트레스 받는 최상위권에서는 이런 문제가 다소 해소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인게임 내에서 명중 회피 이슈로 고통받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결투장 리그는 명중 버프를 적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명중 회피, 그리고 효과 적중, 저항에 대한 이중 판정에 대한 이슈는 과거부터 많이 의견 주셨던 부분인데 결투장에서 회피 발생으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최대한 완화해 보도록 할 예정이며 후속 조치로 결투자의 맹세 효과도 조정해서 회복평만 남는 특정 상황에서 지나치게 길게 이어지는 전투 상황도 개선할 예정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엘레멘탈 타워도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먼저 사죄의 말씀드리고 이간 이후 여러 기술적 대응과 업데이트 내용들의 우선순위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현재 3개 속성으로 구성된 엘레멘탈 타워에 영속성, 암속성, 엘레멘탈 타워가 확장되는 형태로 업데이트될 예정이고요. 명암 속성 덱 편성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다른 3개 탑과 동일하게 영입 티켓, 데미 우로보스의 부름, 트랜스턴 등 다양한 보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12월 중 업데이트 예정인 엘레멘탈 타워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Q&A 시간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퍼블리싱 이관하고 나서 X라든지 이제 레딧이라든지 아카라이브, 아우터피디아의 이제 디스코스 채널 같은 곳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유저분들이 진짜 의견을 많이 주고 계세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어? 싶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날카로운 질문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오늘은 좀 유저분들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Q&A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PD님도 사실 많이 보시잖아요, 커뮤니티. 그렇죠. 일단 커뮤니티 의견을 대다수 확인을 하고 있고 저를 포함해서 이제 개발팀 분들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일단 최대한 반영을 하는 노력을 해서 빠르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유저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좀 다소 느릴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허투루 보고 있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믿고 기다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를 제일 많이 보세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아카라이브를 제일 많이 볼 수밖에 없죠. 그거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아카라이브에 PD님 이모티콘 있잖아요. 네. 그거 쓰는 거 보면 어떠세요? 사실 큰 생각은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유저분들이 이제 게임을 즐기는 하나의 이제 문화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더 괴롭히셔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저도 자주 쓰고 있는데 혹시 기분 나쁘고 그러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본부장님께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유저분들께서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효용성이 낮은 이제 액세서리들에 대한 효용을 좀 올려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밸런스 관련된 문제인데 저희가 지금 이관을 준비하면서부터 밸런스 이제 전반을 이제 재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 현재는 PVE 쪽 스토리 모드 시즌 1부터 이제 3까지의 노멀 난이도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장비 쪽에 조정 작업이 진행이 될 건데 장비 아이템 같은 경우 지금 무기랑 액세서리가 동일한 외형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콘 리뉴얼 작업을 하고 있고 이 항목이랑 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에 다 100% 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지만 일단 좀 상대적으로 좀 밸류가 좀 지나치게 떨어지는 장비 위주로 밸런스 조정 작업이 아마도 12월 달부터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저도 그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속셋을 가장 많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관통목이 이제 거의 국룰처럼 사용이 되는데 확실히 저항이나 흡혈, 명중 이런 세트들에 대한 효용성은 한번 재검토가 될 필요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네, 뭐 그렇죠. 쉬운 일이라는 건 사실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건데 사실 이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명중 해피 세트랑 효과 적중 저항 세트. 사실 이제 이중 판정에 해당하는 영역이 저희 게임에 이제 여전히 있다 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 이거를 먼저 해결을 해야 사실은 좀 더 수월하게 플레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도 이 장비가 사실상 이 아우터 플레인의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장비를 파밍하고 맞추고 세팅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큰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점은 유저분들에게도 되게 큰 의미로 다가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불필요한 소모품이나 재료 같은 거를 이제 판매할 거나 처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뭐 사실 뭐 어떻게든 다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장 제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성장 캡을 확장하게 되면 다시 이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판매 경로를 열면 이제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가 12월 말 정도에는 만렙 확장이나 진화 단계를 추가하고 기프트 단계를 확장하거나 하는 형태로 성장 캡을 확장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관 이후에 실질적으로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얼마나 이제 성장치가 해당 시기에 도달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성장 재료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거 외에도 좀 불필요하게 쌓이는 아이템들이 많으니까 일괄적으로 좀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성장을 기다리느니 그냥 골드로 전환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시점에 쓰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유저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게 좀 개선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성장 제한가 쌓여 있다는 것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가 이 굉장히 많은 유저분들이 사실 오랫동안 우리 게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게 조치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PD님께서도 흔쾌히 또 조치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전투 승리 화면에서 MVP 랜덤화 및 UI 제거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그거 같아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이제 승리 화면에서도 이제 포즈를 취하거나 이런 것들을 또 캡처하고 싶으신 마음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이제 저도 예전부터 이제 희망했던 기능인데 뭐 개발 우선순위가 항상 밀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와 유사한 의견을 주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기능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토글 형태로 결과 화면에서 세팅할 수 있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과 화면에서 이제 랜덤으로 할지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할지 결정하실 수 있을 거고 결과 화면에서 이제 스샷을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UI를 제거하는 기능도 같이 붙어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요거는 저도 되게 기대되는 기능이긴 합니다. 왜냐면 내가 뭔가 커스튬을 산다든지 뭔가 신캐를 뽑으면은 그에 대한 어떤 다양한 포즈나 이런 것들을 캡처하고 소장하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큰 기대가 되네요. 요거는 저도 좀 느끼던 부분인데, 이제 명중, 회피 등의 특정 옵션을 강제하는 기믹, 특히 이게 세이크리드 때문에 많이 의견들이 있었죠.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패턴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캐릭터를 이제 많이 제작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 컬렉팅 형태의 게임이다 보니까 취업처라고 하죠. 취업처. 해당 캐릭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존재해야 되는데, 현재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워킹하고 있다고 보고, 질문과 이제 유저분들이 이제 크게 불편해하시는 것들은 뭐 시즌 3에 있었던 이제 명중 관련된 이제 판정 부분, 이제 그쪽 때문에 이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그 밸런스 기조 자체가 스토리 노멀 자체는 좀 편하게 즐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리뉴얼을 하는 쪽으로 이제 잡아놨기 때문에 뭐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에는 노멀 난이도로 흐른 밸런스 작업은 끝날 것 같고, 유저분들에게 이제 좀 뭔가 내가 부족해가지고 아니면 택틱이 잘못돼서 못 깼어 이런 느낌보다는 이상한데? 라고 느끼는 것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세이크리드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차례 조정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조정하고 나서 실질적인 지표를 좀 확인해보고 여전히 실패율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네이드 던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13단계를 가야 저희 게임이 이제 진짜 성장 요소까지 도달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난이도를 좀 계속 낮추는 걸로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까지 좀 진행이 되고 시즌 3까지의 밸런스 조정이 좀 진행이 되면은 과거보다는 좀 훨씬 수월하게 플레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직접 소통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아니 이게 어렵다고? 라고 느낄 만큼 되게 쉽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일부 유저분들께서는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일본 유저분들 중에 한 분은 자기가 이제 부캐를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관하고 나서. 그런데 이벤트 스토리 던전을 들어갔는데 그 데미지가 닳지 않더라. 신규 유저 입장에서는 이게 벽으로 느낄 수 있다. 근데 이벤트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편안하게 전투력 위주로 좀 설정을 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PD님이 직접 지금 리밸런싱 작업을 다 하고 계시죠? 뭐 일단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뭐 제가 실제로 하기도 하고 밸런스 담당자분께 이제 이런 거 좀 추가적인 개선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형태고, 근데 이제 이벤트 던전에서 이제 발생하는 좀 그런 오류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복각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미처 이제 체크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까지 이제 좀 더 신경 써가지고 확인하고, 저도 이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유저분들이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좌절감을 느끼는 거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도 좀 더 저희가 신경 써가지고 준비하면은 플레이 좀 만족도가 더 올라가실 수 있지 않을까. 미담이라고 하면 미담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 회의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PD님께서 매일 새벽 3, 4시까지 직접 스테이지 하나하나 깨면서 밸런스를 깨신다고 하는 얘기, 그 밸런스 조정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와, PD님이 이 게임에 대한 애정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좀 믿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스토리에서 세계관의 핵심적인 요소가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입문 시기가 늦어서 이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이벤트 스토리를 좀 열람해서 이런 세계관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좀 해주시면 안 되냐. 즉, 이벤트 스토리, 과거 스토리를 볼 수 있게끔 열람하는 기능을 추가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하면 당연하지만 사실 이제 좀 한정 개념의 캐릭터나 아니면 이제 데미 캐릭터들이 이제 나올 때 공식적인 스토리라기보다는 if 계열의 스토리로 해당 캐릭터가 좀 어떤 캐릭터인지 좀 보여주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메인 스토리나 아니면 백그라운드 스토리랑 연결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놓치게 되시면 해당 캐릭터에 대한 좀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특히 이제 if 스토리로 들어가면서 데미 캐릭터나 이제 한정 캐릭터들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뭔가 약간의 제한을 통해서 해금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정도를 고려하고 있고,
네, 23년도 오픈부터 이제 이벤트 던전을 만들다 보니까 꽤 오래된 이벤트 던전들은 좀 쌓여있는 형태가 있고 복각하기도 좀 애매한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상시 이벤트로 좀 전환을 해가지고 유저분들이 좀 현재의 사신과 갱스터처럼 좀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적 캐릭터의 스킬 연출을 스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특정 기믹에서 연속적으로 같은 컷신이 재생돼서 전투가 필요 이상으로 지연되는 등 피로감이 느껴집니다. 인데 이 의견은 그건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블라다 스테이지에서 당해봤었는데 이제 적의 기믹을 파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계속 두들겨 맞는데 네, 블라다 필살기가 또 길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거 내가 맞는 장면을 계속 보고 있네 하면서 이제 화가 났던 기억이 있어요. 요건 어떻게 개선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사실 이제 PVE 쪽에서는 보스가 이제 그렇게까지 빈번하게 필살기로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 유지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이제 적으로 나오는 케이스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캐릭터 리소스를 가지고 이제 스킬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스킬 기능을 연동해가지고 생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PVP 같은 경우는 이제 방덱 치실 때 보면은 제가 이제 스킵을 설정을 해놓으면 적도 필살기 스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형태의 로직을 해당 플레이어블 몬스터들한테 이제 적용을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될 것 같고 반대로 좀 대형 몬스터, 대형 보스 몬스터 같은 경우는 사실 구조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일단은 담당 프로그래머 분과 한번 얘기해보고 좀 다소 좀 퀄리티가 낮아도 필살기 사용할 때 스킵 모션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좀 이런 방향을 좀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면은 보스 몬스터들한테도 적용을 아예 못 시킬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우선적으로는 플레이어블 캐릭터에 일단 대응하는 부분을 개선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좀 대형 보스들이 사용하는 필살기나 광폭화 필살기나 이런 것들의 스킵에 대해서는 좀 다른 길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초보 유저분들이 이제 신규로 이제 들어오신 유저분들이 특정 이제 기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없을 때 이런 불쾌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개선되면 굉장히 좋은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 이 의견은 저도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 이제 별의 기억 상점 있잖아요. 요게 이제 조금 유용한 아이템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사실 굉장히 오래된 유저고 과금액만 보면 되게 상당한 수준으로 계정을 돌리고 있고 얼마나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부인분한테 혼나서 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이제 별의 기억이 한 1만 개에서 2만 개 사이로 이제 제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월마다 이제 트랜스톤 정도 구매하고 모든 캐릭터들이 이제 스킬 레벨도 저는 이제 다 성장이 끝난 상태라 스킬북도 이제 구매하지 않다 보니까 행동력이랑 트랜스톤 이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다 보니까 좀 더 고가치의 상품을 좀 캐시백하는 느낌으로 별의 기억 상점에 넣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에 계속 말씀 주셨던 재련 초기화석이나 이런 기능이 좀 필요한 아이템들은 기능 개발을 통해서 적용이 될 거고 단순하게 이제 데이터로 이제 저희가 좀 빠르게 작업해서 넣을 수 있는 것들은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면 좀 일부 개선돼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견은 이제 요게 저도 이제 사실 퍼블리싱 하자마자 피디님께 의견 드렸다가 약간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메인 스토리 개편하고 초기 캐릭터들 리뉴얼 관련해서 유저분들의 니즈가 되게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고 일단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한편은 이제 개선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너무 이제 좀 방대한 작업 분량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선택에 이제 좀 기로에 놓이게 된다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후반부 컨텐츠 시즌 4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업데이트 일정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결국 스토리 자체가
아우터 플레인의 이제 스토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셨던 스토리 작가분이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분이 이제 시즌 4에 투입을 하신 상태고 투입이 되신 상태고 12월 말부터 이제 저희가 시즌 4를 업데이트하는 걸 이제 계획을 잡고 이미 만들고 있는데 초반부를 좀 바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요청해가지고 그 역할을 이제 해주실 분이 그분인 거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캐릭터 리뉴얼 뭐 K를 포함한 이제 스텔라나 튜토리얼 던에서 보이는 타니아 뭐 프란시스카 이런 애들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이제 이미 한 차례 이제 리뉴얼 되긴 했는데 그걸로는 사실 유저분들 눈에 차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초반에 만들었던 애들이 스토리 시즌 1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노출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캐릭터 리뉴얼 쪽에서는 일단 좀 진행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캐릭터 하나 이제 리뉴얼 하는 것 자체가 뭐 원화도 그리고 모델링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좀 다시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엄청 길죠, 사실. 네, 엄청 빨리 되진 않을 거고 그래도 저희가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한두 개라도 뭐 재공개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또 그 시점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메인 스토리나 캐릭터 관련된 설정들은 사실 작가님의 어떤 영역이기도 하고 또 이 리소스 들어가는 부분이 이쪽에 이제 투여되면 사실 다른 쪽 리소스 투여가 또 빠지게 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보셨을 때는. 예, 뭐 100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양쪽의 작업이 같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작업하시는 분들의 시선이 이제 분산될 수밖에 없고 작업 부하도 이제 걸리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쉽게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부분은 유저분들이 약간의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은 그 부분은 또 최대한 빨리 유저분들께 공개드리고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뭔가 바뀔 예정인데 그로 인한 반대급부로 뭔가 부족해지는 부분도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시는 의견들을 또 PD님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 모니터링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식이 업데이트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약간 이제 캐주얼한 부분이면서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 접속을 사실 1일 2회 이상은 해야 되잖아요. 요거를 좀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희가 이제 좀 어느 정도는 걷어냈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유저분들께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게임을 하루 한 번 접속하는데 근데 이제 계정이 2개에서 3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세 개요? 과금 계정과 이제 무과금 계정 이렇게 이제 좀 2개를 같이 플레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금 계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20-30분이면 하나 돌리고 이제 끝내고 무과금 계정은 이제 푸시 보상도 타야 되고 결투장 티켓 충전되면 한 번 더 들어가가지고 또 쳐주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개발팀과 그리고 이제 제가 잡고 있는 방향성은 어쨌든 유저분들이 게임 접속을 하시고 루틴한 숙제나 이제 플레이 해야 될 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종료하신 다음에 내가 재밌어하는 것들을 내가 시간이 있으면은 좀 플레이를 하고 이 게임을 나갈 거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셨던 것 중 그 1일 2회 접속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번에 행동력 보급 같은 경우에도 우편 수령을 통해서 이제 또 좀 개선된 부분도 있고 한데 이거에 대한 좀 안내를 한번 정리해서 저희가 전달드리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될지 정리해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도 좀 필요하다고 느꼈던 건데 이제 가차 연출 부분 이게 사실은 처음에 이제 딱 결정되고 나면은 바뀌는 거 없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가차 연출신 자체도 좀 다양하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저도 많이 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뭐 아이디어의 문제도 있고 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통상 가차랑 이제 커스텀 가차 이제 이쪽은 사실 이제 가치가 이제 상대적으로 한정이랑 등이보다는 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를 유지해도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은데
대미급 캐릭터들을 이제 영입할 때는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쪼일 수 있는 그런 연출을 해보면 어떨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지만 내년도에 좀 대미 영입에 좀 가차 연출을 바꾸는 걸 준비해서 보여드리면 어떨까 일단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할 수 있으면 꼭 저도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가차에서 뭔가 나올 때가 가장 재밌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네. 쪼는 맛이라고 하죠. 그거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4-5개 정도 연출이 있어서 네다섯 개요. 네. 요거는 좀 빠르게 논의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좀 선보일 수 있게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퍼블리셔로서 이제 새롭게 이관하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었고 사실 토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제 한정 마일리지 이관 그리고 픽돌이라고 하죠. 이제 이미 보유한 캐릭터가 이제 초과로 나왔을 때 수정되는 이제 조각 보상에 대해서 되게 많은 토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신규 이 퍼블리셔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제 좀 더 친화적으로 다가갈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이참에 그냥 화끈하게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피디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최종 결정을 이제 조율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조만간 그 2월이나 이것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실질적으로 마일리지 2월을 하는 쪽으로 결정이 거의 다 돼가고 있고, 네, 그 픽드를 했을 때 나오는 조각도 50개에서 이제 150개로 지금 이제 이벤트 형태로 이제 제공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벤트가 아니고 상시 형태로 이제 가는 형태로 얘기가 거의 큰 맞춰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제가 이제 좀 난색을 표하면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면은 마일리지 2월이나 아니면 이제 픽들 조각에 대한 부분도 처리가 돼서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뭔가 외압이나 이런 건 아니고 네, 당연히 예, 유저분들이 저희 게임을 이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희가 그렇죠. 이제 저를 포함한 개발팀이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제 그쪽이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게 특히 이제 본부장님이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의견을 많이 주셨고 이게 더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유저분들의 많은 의견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쿠폰을 준비했거든요. 이번에 신규 데미 캐릭터 출시에 맞춰서 제가 준비한 쿠폰은 데미 우르고스의 부름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나가시는 쿠폰 코드를 입력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쿠폰 입력하셔서 원하시는 캐릭터들 꼭 뽑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PD님 마지막으로 유저분들에게 다가올 업데이트 소식을 알려드릴까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죠? 11월 말부터 신년까지에 다가올 아우터 플레인 업데이트 안내를 하겠습니다. 포르투나는 추속성 인챈터로 다양한 디버프와 출혈 부여 캐릭터들의 성능을 강화시켜 동시 기용 시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전용 이벤트 스토리와 배틀 패스로 함께 출시될 예정이 오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첫째 주에는 모나드 게이트의 1차 개편이 진행될 예정인데 플레이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유의미한 보상을 제공하는 걸 최우선으로 삼아 개편하려고 합니다. 현재 진행하셨던 진행도가 리셋될 예정이고 초회 보상의 수준을 높이고 주간 탐사 미션에서 소량의 에테르 보상을 제공하여 간단히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개편 예정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베로니카 각성도 진행될 예정인데 각성은 코어 융합이란 이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나드 게이트를 비롯한 여러 콘텐츠에서 코어 융합의 핵심 재료인 카오스 코어를 획득할 수 있고 캐릭터 개별에게 부여되는 기프트 모드를 확장하며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최소 5초월 이상의 캐릭터만 각성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면 도플갱어 던전을 통해 5성 베로니카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1월까지는 크리스마스와 신년을 맞이한 다양한 이벤트를 최대한 준비해서 풍성한 보상과 함께 즐거운 연말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게 준비 중이오니 유저분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상세한 안내는 다시 찾아뵐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간이라는 큰 분기점에서 다시 찾아와 주신 그리고 새로 합류하신 모든 유저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개발팀이 무언가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와 개발팀 모두 최선을 다할 테니 더 나은 아우터 플레인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PD님의 인사를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우터 플레인을 사랑해주신 유저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